이번 시간에는 첫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인생을 아름답게 하지만 좋지 못한 만남은 불행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첫인상을 보고 사람을 사귀려 하지만 첫인상으로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첫인상이 나쁘면 사람도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첫사랑조차도 첫인상에 반해 사랑에 푹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은 불행하게도 거의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철부지 사랑인 만큼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첫인상은 가면일 때가 많습니다. 첫인상이 좋다고 사람이 좋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얼굴이 예쁘면 얼굴값을 한다는 소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소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기보다는 보기 싫지 않을 정도의 보통의 여자와 결혼해야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일찍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은 이런 충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는 속설을 빌려 속이 좋은 여자보다는 예쁜 여자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와 결혼하지만 미모에 속은 결혼은 그리 순탄치 않아 이혼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나는 오히려 미모와 정욕에 끌려서 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실패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결혼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고를 조금만 귀담아 들었어도 가슴 아픈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방통처럼 추하고 못생겼어도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으며 조두순처럼 잘생겼어도 성폭행하고 죽이는 잔인한 살인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첫 인상에 반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성형으로 완전히 거짓 가면을 쓰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라시아는 첫인상에 혹하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인상에 혹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소홀히 대한다. 그러나 거짓은 늘 앞서오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주목하지 못한다. 첫인상으로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신의 비천함을 말하는 것으로 그 비천함이 알려지면 찾아오는 것은 오로지 파멸 뿐이다. 악의를 품은 자가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나쁜 의도를 지닌 자는 쉽게 믿는 자들을 재빨리 속여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재능과 비천한 열정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만남만 첫인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볼 때는 물론이고 사물을 보거나 세상을 볼 때도 겉모습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뱀의 형상을 보고 징그럽다는 말을 하지만 과연 뱀 자체가 징그럽고 사악한 동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뱀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쥐를 잡아먹어 우리들에게 득을 주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뱀의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 아주 잘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조차 뱀을 사악한 존재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뱀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사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뱀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첫 인상만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할 때도 속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겉만 보고 속단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보지도 않고 성씨가 최가라 하면 모두가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씨성을 가진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성의 이름만 듣고 최씨는 무조건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최씨라고 하여 모두가 똑같겠습니까? 같은 가족끼리라도 천차만별입니다. 혈액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혈액형은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혈액형이 같은 가족끼리라도 성격은 너무나 판이합니다.
성씨와 혈액형은 조금만 주의해서 관찰해도 성격이나 인품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지식은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겉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부주의한 잘못된 습성 때문에 생긴 오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런 우리들에게 겉모습은 단지 속임수에 불과하다, 현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바라봐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속단하지 말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속모습을 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눈으로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본모습을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들을 동굴에 묶여 갇힌 채 횃불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사물을 보는 죄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꽁꽁 묶여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그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참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갓 이미지에 불과한 것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단지 그 동굴의 맞은편에 있는 담에서 불빛에 비친 그의 그림자를 보고 있을 뿐이다. 우리라고 다른가? 우리도 왜 한 가지야? 요즘은 완전 이미지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세계보다는 하루가 다르게 영상 속에 비친 세계에 더욱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지를 사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미지 소설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이죠. 스마트폰 등장은 그것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화려한 애물과 언변술로 이미지를 창출하고 언론조차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보는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그림자만 보고 사는 죄처럼 겉모습만 보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좋은 말로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고 지나칠 정도로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